안녕하십니까. 엘송건축의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2024년 2회차 건축사 자격시험 문제를 가지고요. 대지분석 대지주차가 복합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 어떤 것을 주의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앞으로 시험 보시는데 아주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럼 답안 작성 용지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근데 그 전에 기억할 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주차가 나오면요. 장애인 주차는 법적으로 2.3 더하기 1 해서 3.3이라는 거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계획 배수가 몸속에 익혀져 있으셔야 되는데요. 5 더하기 6은 11m, 5 더하기 6 더하기 5는 16m, 2.5 더하기 2.5는 5m, 2.5 더하기 2.5 더하기 5는 10m. 요렇게 나와지는 배수에 대해서 좀 익숙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요게 좀 관건이었는데요. 나머지 내용들을 좀 보시면요. 자, 5 더하기 6은 11m면, 자, 주차 대수가 5m짜리가 있고, 대항거리가 6m면 11m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또 주차가 한 대 있으면 5 더하기 6 더하기 5m에서 16m가 된다는 뜻입니다. 주차가 두 대가 있으면 2.5 더하기 2.5에서 요게 이제 5m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숫자들은요, 여러분들께서 좀 내 몸에 익히고 그 다음에 봤을 때 이 숫자구나 라고 생각이 들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하시고 복습하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복습이라는 건요, 딱 보고 이런 문제가 있었지, 그래 이 숫자가 나오는구나 암산하지 마시고요. 숫자로 두들겨 보고 그림으로 그려보고 내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될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만 나왔던 것이 있죠. 주차가 두 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차가 또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가 이렇게 들어섰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2.5 더하기 2.5에서 5m, 그 다음에 여기가 또 5m,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 이런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주차에 관련된 숫자라는 거, 소규모 주차에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한번 짚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답안 작성 용지에 순서가 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죠. 자, 평면과 단면이 전환돼요. 그렇죠? 분석 전형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평면이 여기 있고 단면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단면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트레이싱지를 놓고 내가 이렇게 연관시켜서 그린 다음에 요거를 다시 돌려서 세워놓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몸에 익히고 어렵게 풀지 마세요. 돌려버리세요, 그냥. 돌려서 트레이싱지 놓고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돌려서 놓고 그리면 될 거다. 답안 작성에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단면에 관련된 순서만 좀 몇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면에서는 처음 해야 되는 건 이 사선, 2대1 사선요. 이걸 그려야 되는데요. 이 2대1 사선 그릴 때 중요한 건 요 기준점이 어딘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즉 대지경계선 그리고 대지경계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할 거냐 여기서 시작할 거냐를 법규적으로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분의 1 사선을 쭉 그려주고요. 90도일 때죠, 물론. 그래서 2대1 사선부터 그려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m 선을 확인 그리고요. 그 다음에 1.5m 이격된 선을 그리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25m 층고선이 있고요. 28m 최고 높이 제한선이 있어요. 자, 최고 높이 계획 단면선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제시된 최고 높이 제한선 28m를 그려라.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0분의 1 선을 그려라. 10분의 1 선이 아니라 2분의 1 선을 그려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10m 선을 그려라. 그 다음에 1.5 떨어진 선의 수직선을 그려라.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 사선을 갈 때 이렇게 가게 되죠. 요 선들을 그리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한 거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가 어디서 시작될 건가를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어디서 시작할 거다? 여기서 시작할 거다. 이 지점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이 지점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자, 첫 번째 뭐를 그려라? 기준점을 그려라. 10분의 1 사선을 아니 2분의 1 사선을 그려라. 2대 1 사선을 그려라. 그 다음에 10m 높이선을 그려라. 1.5 떨어진 선을 그려라. 그 다음에 계획 단면도를 그려라. 그 다음에 최고 높이 제한선을 그려라. 그 다음에 이쪽이 도로 경계선이고,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도로 경계선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섯 번째로 이격거리 단면을 평면화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격거리는 얼마냐? 요게 25m다. 근데 내가 1m 올라가서 그렸다. 즉 24m다. 나누기 2를 하면 12m다. 어디서부터 이격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격한 거리가 12m다. 그렇다면 4m 도로와 그 다음에 다시 8m 도로가 이격된 것이다.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순서 머릿속에 익혀질 때까지, 완전히 몸에 익힐 때까지 반복적으로 훈련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평면을 그릴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면은 정확하게 트레이싱지를 사용해서 그린 다음에 돌려놓고 그려라. 자, 그 다음에 배치도를 그릴 때는요, 현황도의 수목이든 이런 것들을 고정물을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대지 경계선 그리고요. 그 다음에 대지 면적 산출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자, 내가 제일 먼저 주어진 것들은 뭐가 있어요? 대지 경계선은 알 수 있죠. 그래서 대지 경계선 정확하게 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인접 대지 경계선도 표현하라겠으니까 정확하게 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수목 표시는 제가 스타 표시로 했어요. 그래서 수목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4m 떨어져서 다시 수목선 표시해서 내가 수목선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m 떨어져서 그 다음에 9m 떨어져서 수목선이 있으니까 수목선 내려왔네요. 자, 요 두 개가 수목선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란 선이 뭡니까? 주차장을 놓을 수 있는, 주차장을 배치할 수 있는 선이에요. 자, 여기 이거 그리고요. 그 다음에 후퇴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리려면 요거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2m 후퇴선 그리고 그 다음에 가각 이렇게 그려준다. 가각은 제일 나중에 그린다. 그 다음 마지막 그려야 되는 게 이렇게 빨간 선으로 건축물의 이격선을 표시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2.5m, 여기서 1m, 여기서 1m, 여기서 1m를 그린다. 요 순서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뭘 그리라고요? 인접대지 경계선과 내 대지에 주어진 경계선부터 명확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그리라고요? 수목선을 찾아서 정확하게 그려 넣고, 그 다음에 뭘 그리라고요? 세 번째로 대지 상부, 하부, 이격선, 이격대지선, 그 다음에 인접대지 경계선 문제 없고요. 여기 대지 경계선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가각 확인해서 대지 면적을 산출해서 정확하게 대입해라. 요런 다음에 다시 내가 여기가 13m니까 2m 떨어져서 11m가 나오네. 이게 주차가 요렇게 배치해서 이렇게 배치하면 한 대, 두 대 배치됐네. 여기서 이쪽이 7m 더하기 5m 더하기 4m니까 여기서 16m네. 16m면 주차가 이렇게 배열되면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가 배열이 됐네. 그러면 이 5m 선에서 쭉 가서 정확하게 일치가 되니까 뭔가 문제가 풀어지는 느낌도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5m, 1m 떨어져서 대항거리가 나오니까 여기서 5m 떨어뜨려서 이쪽으로 여기가 6m죠. 그래서 2.5 더하기 3.5 하면 딱 6m 떨어지네요. 그래서 주차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 정확하게 들어가고 장애인 주차 한 대까지 정확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훈련을 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폭이 35m고요. 거기서 2m를 제외해서 남는 건 33m다. 이런 숫자들 써가면서 트레이싱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트레이싱지 위에다 대고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것들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단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레이싱지 작성하고 그 다음에 단면선의 가중평균선 정확하게 표시한다. 이거죠. 즉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배치도에 무엇을 그려라, 단면도에 무엇을 그려라는 거고, 일단 단면부터 검토를 해서 배치도 쪽으로 갈 거냐, 배치도를 먼저 한 다음에 단면도로 갈 거냐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지만, 제가 비록 문제를 많이 풀어본 건 아니지만 저는 보통 일반적으로 단면의 형태를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배치도에서 스케일 찍어가면서 면적을 산출하는 게 정확하더라. 즉 스케일에 맞춰서 축척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검산을 축척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더라. 검산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건축 개요를 적는데 대지 면적은 나왔죠. 그 다음에 적어야 되는 건 건폐율 용적률은 뭐예요? 건축 면적이 나와야 적을 수 있죠.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4층이 같고요. 그 다음에 5층, 6층이 다르다는 건 단면도를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단면도를 봐서 여기서 끊어지는 위치는 이건 주차 계획을 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차 계획을 하려면 요 선을 정확하게 그려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배치해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트레이싱지가 그려져 있어야죠. 이쪽에 트레이싱지가. 이쪽에 단면도가 어떻게 그려 있어야 되겠어요? 요렇게 그려 있어야 되겠죠. 사선이 있고. 그럼 이쪽에서 단면을 같이 라인을 그어가면서 검토를 하는 훈련을 하셔라. 그리고 나서 이 트레이싱지를 세워서 단면도에 그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확하게 건축이 금지된 위치를 내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색깔펜으로 파란색, 빨간색으로 주차 배치 가능선, 건축물 배치 가능선들을 찾아낸다면 최소한 35점에서 기본적인 점수 15점 이상은 득점이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접근한다면 20에서 25점 이상은 명확하게 맞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간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몸에 익힐 때까지 반복적으로 학습해라. 절대 눈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계산기 두드러 가면서 해야 된다. 암산 절대 안 된다. 아주 단순한 계산도 절대 암산하면 안 된다. 무조건 계산기 해라. 그 다음에 검사는 필수다. 아시겠죠? 요런 훈련들을 반복적으로 하실 때 분석조님 답안 작성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말에 이해가 되시기 시작할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배치와 단면을 같이 놓고 풀되 그 다음에 순서를 정리한다면 대지 경계선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대지 후퇴선 그리고 가각전제 해라. 그 다음에 내부의 지작물 위치 그리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무엇을 그려라? 주차 가능 영역. 빨간색으로 무엇을 그려라? 건축 가능 영역을 그리고 계획을 해라. 그 선들이 쭉쭉 가서 스케일로 찍었을 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계산상으로도 그 숫자가 나왔을 때 나는 이 문제에 정확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2024년 2회차 분속전형 문제를 가지고요. 답안 작성 용지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순서도 몸으로 익히셔야 되지만 머릿속에서도 차분히 하셔야 되고요. 순서가 뒤틀리고 뒤죽박죽 됐을 때 틀린 답안도 나에게는 좋은 경험이다. 내가 공부하면서 틀린 거는 시험에서 틀린 것보다 훨씬 값진 경험이므로 여러분들께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몸에 익히시고 그 다음에 절대 어렵게 풀지 마라. 돌리지 마라. 그냥 트레이싱지 한 장 깔아놓고 평면과 단면을 같이 그리면서 스터디 하셔라. 그래야 내가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 제도판을 최대한 활용해라. 이게 답안 작성에도 순서가 있다의 키포인트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번째 강의였죠. 분속 조닝 답안 작성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해설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분속 조닝, 주체점 포인트로 예상 점수 맞추기에 관련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엘송 건축사 사무소의 이병관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